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자녀들 결혼시키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가늠조차 하기 힘든데요. 오늘은 자녀의 결혼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 지역 어딘가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에요. 저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스스로가 참 파란만장하였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인맥 자체도 넓지 않지만 저의 모든 지인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그런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은폐하였던 그 일. 아무도 내막을 모르는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 고해성사라도 해보는 기분으로 여기 유튜브 사연에 적어봅니다. 일련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의 어린 시절 배경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그리고 저 초등학생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애틋한 가족끼리의 추억 같은 게 없기는 했어도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게 어떤 집안의 분위기인지를 몰랐어요. 세상을 뭐 알기를 해야 보는 눈이 있고 나이가 좀 차야 다른 집안하고 비교라도 해봤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 저희 아빠 엄마가 이제 함께 살지 않게 되었다는 그 결정이 당시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서로가 안 맞았다고, 그래서 각자 갈 길을 간 것이라고만 한 게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부모님의 이혼 사유의 전부입니다. 아빠는 집 근처에 공장을 다니고 계셨고 엄마는 그냥 전업주부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안 것이지만 저희 가족이 원래 살았던 작은 방 2칸짜리의 아파트는 엄마가 갖기로 하였고 그 대신에 아빠가 돈을 지급받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똥꼬발랄하게 뛰어놀던 방학 도중에 엄마와 생이별을 해야 했고 그 집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두 분 중에서 아빠가 저를 데려가기로 하셨기 때문이었죠.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 엄마가 저 맞기 싫다고 아빠한테 계속 짜증을 내셨던 것 같아요. 왜 똑바로 확답을 안 주는 건데? 솔직히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키우면 앞으로 나는 어떡하라고? 저는 엄마가 심한 짜증을 낼 때면 방 안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안 듣고 싶었어도 소리가 방문을 타고 다 넘어왔어요. 당시에는 의미도 모른 채 심장이 쿵 짓눌리고 괜히 엄마의 눈치를 살피게 됐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어렸던 때라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말았던 거죠. 저는 아빠와 함께 다른 지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겨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선 참 마음을 많이 써주셨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렸을 적에는 천방지축의 왈가닥 기질이 강했거든요. 집중력도 약해서 밥을 잘 먹고 있다가도 갑자기 허공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고 학교 숙제를 하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온 집을 뛰어다니는 그런 어린이였죠. 하루아침에 집으로 들이닥친 소녀를 보시느라 두 분께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을지. 나이가 들수록 죄송하고도 감사한 대목입니다. 아빠는 노가다를 다니시느라 바빴어요. 이때가 한창 몸을 정말 간다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한 몸 갈아 받쳐서 돈을 벌어오시던 시기로 짐작이 됩니다. 아직 젊을 때 되도록 많이 땡기시겠다는 각오로 노가다판을 전전하셨죠. 할머니, 아빠 오늘도 안 와? 돈 벌러 멀리 갔어?
니네 아빠 돈 벌러 갔다. 저기 멀리 가서 딸내미 맛있는 거 사주고 예쁜 옷 입혀주겠다고 지금 돈 벌고 있어. 왜? 나는 사달라고 아빠한테 한 적 없는데. 나는 부탁 안 했는데. 아빠 왜 멀리 간 거야? 으이구 이거 사.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애로만 있겠어. 너 크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번에는 좀 걸린다니까 괜히 아빠 타령하지 말고 밥이나 잘 먹고 있어. 당시에는 그런 걸 전혀 몰랐으나 아빠는 소위 숙식 노가다 형태로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는 출퇴근으로 다니셨지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렇게 숙식으로 일을 하시며 돈을 벌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고된 날들이었을지 쉽사리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아마 그때가 설날 명절의 전주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왜냐면 그 며칠 후에 설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밤새 내렸던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있던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집 근처에서 혼자 눈덩이를 굴려서 눈사람을 하나 만들었었죠. 기껏 끼고 나온 털장갑도 소용없이 손이 차갑게 얼어버렸고 할머니한테 잔소리 듣기 전에 얼른 집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 통로 입구로 들어서면서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아줌마가 주차장에 차 옆에 서서 제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복도형 아파트 1층이 집이라서 저는 현관까지 가는 길에 복도를 지나며 다시 그쪽을 봤었는데 아직도 그 아줌마가 제 쪽을 분명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 얽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순간 무서워져서 얼른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너 아침밥 먹을 때가 한참이나 지났는데 어디를 쏘다니다가 이제 와. 아유 세상에 옷 더러워진 거 봐라. 아유 이것 봐라. 할머니, 나 근데 집에 들어오다가 이상한 사람 봤다? 무슨 아줌마가 엄청 멀리서 나 쳐다보고 있었어. 국을 떠서 제 앞에 놔주시던 할머니께선 제가 신나서 떠드는 말에 표정이 확 변하셨어요. 먼저 식사를 마치고서는 신문을 보고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일순간 할머니를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려다가 말고 두 분께서 좀 이상한 시선 교환을 하시는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헛기침을 크게 하신 후 다시 신문을 보셨고 저도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밥을 후딱 해치운 후에 그릇을 싱크대에 담가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띵동,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준 것은 할머니였는데요. 현관 쪽으로 간 저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옷차림새만 봐도 단박에 아까 저 밖에서 들어올 때 보았던 그 아줌마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줌마가 저를 향해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잘 지냈냐고 묻는 순간 머리에 전구가 탁 켜졌죠. 온다고 말은 했어도 설마 진짜로 올 줄은 몰랐구나. 이번에도 말뿐일 줄 알았건만. 일단 들어오거라. 날이 춥다. 할머니의 쌀쌀맞은 말투에 고개를 꾸벅하고선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온 그 아줌마는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아빠와는 이혼하여 두 분이 남남이었다고 해도 저에게 엄마는 엄마였어요. 세상 단 하나뿐인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그리워하지 않고 지냈겠습니까?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나만 엄마 없어 라고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엄마가 제 눈앞에 직접 나타났으니 저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죠.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는데 그동안 전화통화 3번 한 게 다였거든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작게나마 제가 마음 써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쩐지 손에 쇼핑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3개 중에 2개를 저한테 엄마가 내밀어줬어요. 저는 저만 속으로 들떴고 어른들은 차분하다 못해 분위기가 썰렁한 것에 한껏 눈치를 살피면서 쇼핑백 안을 확인했습니다. 어른들끼리의 대화가 시작되자 그 틈을 타서 선물이 뭔지 살펴봤죠. 예쁜 코트랑 후드 집업이었어요. 후드 집업 상판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메이커의 로고가 크게 새겨져 있는 것에 너무 기뻐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이런 걸 알아주다니 역시 엄마였어. 네, 그럼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분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임신 초기예요. 그때 저의 귀에 들어온 엄마의 목소리. 그 내용에 저는 실망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저의 들떴던 마음은 삽시간에 식어버렸죠. 할머니는 시종일관 굳은 안색으로 초연하게 계셨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엄마의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몹쓸 년 같으니 네가 그러고도 엄마냐? 이렇게 말씀을 남기시고는 일어나셔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엄마의 표정을 살폈는데 상처를 받거나 그런 기색은 아니었어요. 그저 무덤덤하게 할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짧게 이어갔을 뿐입니다. 저는 내용물을 살펴본 쇼핑백을 다시 가지런히 옆에 둔 채 가만히 있었어요. 이윽고 엄마가 외투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할머니께서 작게 한숨을 내쉬는 게 옆에 앉은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어요. 저도 저게 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와의 짧은 재회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만 가보겠다며 일어난 엄마를 할머니는 잡지 않았고 저는 그 사실에 울컥하였습니다. 엄마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여는 동안 저의 심장이 세차게 뛰어댔어요. 저는 결국 할머니의 부름도 무시하고 방금 나간 엄마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왜 이대로 가? 이제 또 언제 오는데? 우리 다시 볼 수 있어? 주차구역 쪽으로 가다가 멈춘 엄마의 얼굴에는 난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가 신경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난 엄마 사는 거 모른단 말이야. 엄마, 나 데려가면 안 돼?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말도 안 통하고 아빠는 돈 벌러 나가면 며칠씩 안 들어온다고. 나 혼자란 말이야. 지금 나 데려가. 저는 급기야 떼를 쓰면서 엄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저의 손을 떼어냈는데 표정이 변해 있었어요. 기껏 너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보러 왔더니만 너 이렇게 망칠 거야? 마지막? 나 이제 엄마 못 봐? 내가 너를 다시 왜 보니? 그래도 너 생각해줘서 너 중학교 입학 전에 한번 와본 건데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응? 왜 기껏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이상을 기대하냐고. 데려가 달라느니 하면서 나한테 뭐 바라지 마. 너는 네 아빠랑 사는 거지. 나랑은 이제 인연 없어. 영원히. 그때까지 살면서 받은 충격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엄마가 저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에서 애정이나 미련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지금 떠올려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이 바로 제가 엄마라는 존재에게 정을 떼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그 마지막 말과 표정이 생각이 났고 점점 더 속에 화를 쌓아두게 되었어요.
저는 남의 자식이 아니라 엄마의 자식이고 딸인데, 호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했으며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또한 들었습니다. 저의 성격 형성에 정말 이 일이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네요. 저 중학교 때 고모로부터 똑같은 이유로 몇 번 잔소리를 들었어요. 애가 우중충하다고요. 저 그 이전까지는 그런 비슷한 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엄마를 제 안에서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서 아빠와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오롯이 인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침 그때부터 제가 머리 좀 컸다고 부를 만한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애석한 점은 아빠가 노가다 일을 하시느라 제가 원하는 공감대와 거리가 먼 분이셨으며 유대감이 그다지 쌓이지 못했다는 거였죠. 일례를 들어 저 중학교 때 학교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거 준비하고 있으면 아빠는 아, 그래? 아빠는 그런 거 몰라. 학교 축제가 뭘 하고 뭘 하면서 노는 건지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업 스트레스를 토로할 때면 아빠는 있지 원체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 지금도 봐라. 엉덩이 딱 붙이고는 못 있으니까 밖으로 돌면서 일을 하잖아. 야, 우리 딸은 아빠 이런 거 안 닮았나 봐. 이런 영양가 없는 반응이나 했어요. 그때 사춘기여서 저는 그런 아빠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속으로는 저러니까 엄마가 떠났지. 멋이라고는 없는 남자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했습니다. 힘들고 매번 삭신이 쑤시는 일이지만 땀 뻘뻘 흘려도 내 새끼 먹여 살릴 생각만 하면 싱글벙글 웃음이 지어진다는 아빠.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낯간지럽다고 저는 얼굴을 구겼지만 내심 애틋하고 뭉클하였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민망해서 애정 표현을 저는 겉으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그때 일이 생겼어요. 아빠한테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때부터는 숙식 노가다 안 하시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만나신 건지 아니면 만났기 때문에 근무 형태를 바꾼 건지 그 인과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예전보다 좀 멀끔하고 단장하게 다니시는 것 같아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나보다 1살 아래인데 생각이 정말 깊어. 그래서 나는 나보다 누님이신 것 같다고 처음에 너스레를 떨었다니까.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야. 인력소에서 정말 갖은 일을 받아서 다 했대. 그 각종 청소, 방수, 도배 이런 거 싹 다 해봤고 타일 보조까지도 나가봤대. 이거 엄청난 거거든. 진짜 인재도 인재인데 노력이며 끈기며 정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저를 앉혀놓고 구구절절 말을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죠. 듣고 있다가 놀란 심정 그대로 아빠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왜 나한테 하는데? 뭐 어쩌자고. 아빠가 사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근데 뭐 재혼한다거나 그런 황당한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왜? 우리 딸은 그런 생각 없어? 새로 엄마가 생긴다거나. 아니, 아니다. 그냥 한번 만나나 봐줘라. 정말 괜찮은 사람이니까 우리 딸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아, 진짜 왜 이래, 아빠? 아빠 혼자 살아? 내 생각은 안 해? 나 지금 이 집구석에서 어떻게든 혼자 아등바등 사는 거 안 보이냐고. 대학 잘 가보려고 애쓰는 거 아빠는 보이지도 않냐고. 나는 진짜 지금 입시 생각만으로 미칠 것 같은데.
아빠라는 사람은 여자나 만들어서 나 신경 쓰이게 하네. 와, 대단하다.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해. 내 의견이 뭐가 필요한데? 안 필요하잖아. 이혼도 멋대로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뭘 내 의견을 묻는 척을 해. 아빠의 표정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한창 예민해져 있을 때의 저는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거의 10년 가까이나 되었으니 아빠도 재혼 생각이 들만 했죠. 심지어 엄마는 진작에 재혼해서 애까지 낳은 상태였는걸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미성숙했고 모든 게 미흡했나 봅니다.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았어요. 저의 날이 선 말에 아빠가 고개를 떨구셨고 저는 그것을 못 본 척 돌아섰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그 여자분 얘기를 꺼내시는 바람에 전입가경 더욱 상황이 악화되었죠. 너는 네 아빠 여지까지 혼자인 거 불쌍하지도 않아? 참하고 좋은 사람이더만. 남편 잃고 혼자 열심히 살아왔대. 집으로 한번 와보라기만 하는 건 어떠냐? 할머니, 이거 아빠가 시킨 거지. 아, 진짜 싫어. 토 나와. 집에 데려오면 나 집 나갈 거예요. 나 장난한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경고했어.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면서 할머니가 기함하셨지만 저에겐 알 바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면서 수험생이라는 핑계로 집안에서 군림하는 독불장군으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면목이 없을 따름이에요. 아빠로부터 처음 여자가 생겼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거의 2달쯤 흘렀던 때였습니다.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든데 괜한 소리 듣게 만들었지. 앞으로 우리 딸이 신경 안 쓰이도록 아빠가 일만 열심히 할게. 먼저 사과의 말을 전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건 아빠 쪽이었습니다. 저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저 잘못한 거 없다고 건방지게 굴었음에도 아빠는 부드럽게 저의 모든 태도를 용인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저는 헤아리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콧대 높게 오만 짜증 다 부리고 다녔던 그 유세질에 비해서 좋은 대학에는 가질 못했어요. 저는 제가 스카이라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까고 보니까 택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저 20살 초여름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수퍼에 가시려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퇴원하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셨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철이 없었던 탓인지 저는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별로 정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늘 입에 오래 봐서 지겹다, 늙어서 징그럽다, 영감탱이는 식충이다 이런 말씀들을 달고 사셨거든요. 적어도 반쯤은 진심이시니까 그러는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절로 숙연해졌습니다. 나도 가야지. 내가 나 혼자만 남아서 이제 무얼 하겠어. 이봐요, 당신. 먼저 떠나니까 후련하오. 좋아요. 나보다 당신이 먼저 가셨으니 그 짝에서는 내 자리까지 잘 펴놓고 기다리고 계시오. 나도 곧 당신 곁으로 갑니다. 한참 우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초연한 얼굴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안 가족들 모두 다 놀라서 그런 말씀 아시라며 할머니 말리고 전부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 지켜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장례식 이후 아빠에게 넌지시 물어봤죠. 아빠, 전에 만나던 분하고는 어떻게 됐어? 애저녁에 쫑났다. 뭐? 정말? 그럼 아예 헤어진 거야? 시기가 지났지. 이제는 앞으로 나는 우리 딸만 있으면 돼. 그럼 행복해. 아빠가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는데 제 속이 쓰려왔습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할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나서야 보이더라고요. 아빠의 웃는 얼굴에는 슬픔, 쓸쓸함 같은 게 담겨져 있다는 게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도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딸, 서프라이즈 소식 있다. 아빠 오늘부로 담배 끊었다. 갑자기 담배를? 갑자기 금연을 선언하신 거예요. 현장 일 다니면 무조건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셨던 분인데요. 너무 오랫동안 담배를 달고 사셨고 나이 드시면서 흡연량이 남아 줄여가고 계셨는데 할아버지의 부고 이후로 아예 딱 끊겠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안 피우셨지만 사람 몸에 남은 그 담배 잔향이 항상 느껴졌었는데 아빠가 금연하시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다니는 그 노가다, 그 현장 일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친구들한테 나는 엄마도 없고 아빠는 노가다 뛰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다. 이렇게 제 소개가 올곧게 되지 않았던 걸 보면 내면에서 약간의 창피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늘 후지부지하게 말하면서 대화 중에 아빠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피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빠가 딸인 저의 그런 면모를 왜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서로 아빠 노가다 얘기는 안 꺼내고 살았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이가 좀 차면서부터 누그러졌죠. 저번에 내가 말했나? 현장에 너만한 나이 또래 녀석이 나왔더라고. 우리 딸이랑 나이 비슷해 보이는데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너보다 3살 위더라. 취업 공부하다가 때려치고 돈 벌러 왔다고 하던데 요령 안 피우고 힘 잘 쓰더만. 그 녀석이 어제 생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 아빠가 좀 늦은 거야. 생일이라는데 어디 그냥 보내면 쓰겠냐? 회식 끝나고 다 같이 빵집 가서 제일 큰 케이크 달라고 해서 생일 노래 들려주고 보냈지. 건실한 녀석이 여자친구도 있다더라. 우리 딸은 어디서 남자친구 안 사겨? 아, 뭐래. 내가 알아서 해. 그래. 알아서 천천히 만나. 이왕 안 만나도 되고. 우리 딸 시집 보내기엔 사내 놈들 다 별로야. 아, 진짜 초를 치세요. 초를 쳐. 재벌가 남자 물어올 테니까 딱 기다려. 나이 먹었다고 성질 누그러진 저와 머리털 빠지기 시작하더니 능글맞아진 아빠는 옛날에 비해 많이 가까워졌어요. 아빠 일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저랑 장난스러운 대화도 나눴고요. 하지만 저의 이면에는 아빠가 모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하면서 생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2학년 학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친해진 무리가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며 가까워진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걔네가 학점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동기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학점도 대외 활동도 알짜배기로 챙겨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늘 친해지고 싶단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후로 저는 시험 기간에도 걔네랑 어울릴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걔네 3명 전부 집안들이 죄다 좋다는 것이었어요.
집안에 기본으로 교사, 공무원, 대기업 임원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머리 안 쓰고 몸 쓰는 부모를 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아, 부모도 아니었죠. 저는 엄마도 없었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주눅이 들었던 저는 우리 아빠? 사업하시는데 나는 잘 몰라. 이런 대화를 서로 워낙 안 나눠서. 그리고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어. 뭐 사업하고 그러다 보면 신경 쓸 것도 많고 예민하시기도 하고 그런가 봐. 안 맞는다고 하시더니 이혼하셨고 나는 부모님 인생이니까 존중해드렸지. 저의 가정 환경을 제멋대로 포장하여 말하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있어 보이는 척, 쿨한 척. 그것을 시작으로 저는 대외적으로 늘 사업가 아빠를 내세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노가다 뛰면서 그 돈으로 나 뒷바라지해온 아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전혀 안 부끄러워. 난 우리 아빠 자랑스러워. 이게 내 진심이니까 겉으로만 포장하고 다니는 게 뭐 어때서? 지들이 우리 아빠가 아직까지 현장 일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뭐야.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이곤 했습니다. 난 당당하다. 잘못 없는 거짓말을 할 뿐이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죠. 저는 대학 재학 시절부터 몇 번 짧은 연애를 했어요. 취업 후에 시작한 연애가 그나마 진심 어린 관계였는데요. 연애 기간이 1년이 넘어갔을 무렵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봉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상대의 단점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점점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는 저에게 실망을 느낀 것은 상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이별 앞에 아슬아슬한 상태로 걸쳐져 있었죠. 그 시기에 저는 대학 때 제가 작정하고 친해졌던 동기 중 한 명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다름 아니라 소개팅 제의였어요. 너 헤어진 거 아니었어? 난 그런 줄 알고 너한테 소개팅 이거 넘기려고 했지. 남자 조건 진짜 장난 아니래. 완전 괜찮대. 나도 남친만 없었으면 받았을 텐데 아쉽다. 나랑 엄청 친한 언니가 다리 놔주는 거니까 웬만하면 네가 받아봐. 이런 식으로 소개받는 것은 부담도 되고 불편했죠. 잘못 그르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집안 좋은 이 동기가 굳이 친한 언니라고 언급할 정도면 분명히 괜찮은 조건의 남자일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워낙 연애 권태기에 빠져있기도 해서 이런 우울한 기분도 날려버릴 겸 그 소개팅을 받아들였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나간 제가 만나본 그 남자. 외모부터 크게 취향 안 타게 생긴 것이 굉장히 무난한 얼굴이더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웬만한 여자들이 다 준수하다고 말할 것 같은 얼굴이랄까요. 키도 저는 내심 속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들은 대로 정말 큰 편이었습니다. 식사도 커피도 평범하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생각보다 참 괜찮은 남자라고 나 정도면 별로 눈에 안 찼겠네, 오늘로 끝이겠네 이런 결론을 머릿속에 펼쳐놓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상외로 이 남자가 저에게 먼저 애프터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받아들였고 4번째 만남에서 저희는 사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나중에 알려주기를 첫 만남에서 시종일관 여유로워 보이는 저의 모습이 신기했고 그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 못한 데다가 애프터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그랬던 것뿐인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여유로운 태도라고 비춰졌었나 봐요. 새로운 인연을 만났으니 당연히 전 남자친구는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한테 다시 생각해보라면서 갑자기 저를 붙잡길래 전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저의 정신은 이미 팔려 있었으니까요. 용모 반듯하고 직장도 괜찮은 것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저를 놀라게 한 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부친께서는 대학 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친께서는 영어학원 대표라고 했습니다. 역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맞았어요. 그 동기와 친한 언니가 연결해준 이상 남자친구의 집안도 좋을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저희 아빠가 사업가신 줄 아는 남자친구 때문에 뜨끔해서 양심에 찔리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건 초반에만 그랬을 뿐 연애를 이어가면서 그런 증상 또한 희미해져만 갔어요. 우습게도 저 또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빠는 사업가라고 자연스레 머릿속에 인을 박아놨더라고요. 배경이 사람을 만든다더니 부친이 무려 경제학 교수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남자친구가 아주 지적인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도 아니고 대학 교수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모친께서 운영하신다는 영어학원은 온라인 강의에 주 초점을 둔 곳이었습니다. 직장인들한테도 인기가 많다면서 남자친구가 수업 한번 들어보겠냐고 해서 저도 온라인 수업을 수강을 해보았어요. 물론 저는 공짜였습니다. 남자친구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제 일상의 질이 놀라울 만큼 올라가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면 당연하게 남자친구가 몰고 나타나는 외제차. 각종 전시회며 공연을 꿰고 있는 문화교양 수준. 처음 발을 들여본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바. 가끔 분위기 잡는다고 찾아가는 레스토랑들은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로 럭셔리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에서 되도록이면 오래오래 살고 싶다는 부푼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망은 남자친구의 모친 되시는 분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되어갔죠. 강남역 부근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문득 우리 엄마가 하시는 학원 요즘 온라인 수업을 여기 근처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한번 가볼래? 이렇게 물어보기에 저도 현장이 궁금했던 차라서 단번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강남역 출구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대형 빌딩. 그곳의 한 층에서 룸들을 대여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냥 방 앞을 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모친께서 오셨어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언지를 준 모양이었지만요. 어머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태연이 여자친구? 정장 자켓 위에 쇼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너무 우아해 보였습니다. 키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도 힐을 신으셔서 쫙 뻗은 신장마저 카리스마가 느껴졌고요. 제가 사진으로만 얼핏 접해봤었으나 머릿속에서 그려냈던 고상함과 실물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에 저는 이유 모를 희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으면서도 공손한 이미지를 심어드리려고 잔뜩 신경을 쓰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영어 수업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더니 언제든지 직장인 대상 비즈니스 회화 코스를 들어도 된다면서 무료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데이트하겠다는데 엄마로서 이 정도 신경은 써줘야지. 저랑 남자친구를 번갈아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는데 그마저도 위트와 기품이 넘쳐 보여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강남에서 수업하는 잘나가는 영어학원 대표. 그 잘난 부모가 키워낸 아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니. 이건 두 번 다시 없을 인생 최고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시점부터 머릿속에 온통 결혼에 대한 열망뿐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빠가 저한테 남자친구랑 싸웠다더니 아직도 화해 안 했냐고 뭐 그런 걸 물어보시길래 짜증이 났죠. 뭐 아빠, 내가 걔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런 걸 물어봐. 그래? 나는 네가 말을 안 하니까 미처 몰랐지. 인상 선하고 성격 좋은 놈이더만. 왜 헤어졌어? 결혼 얘기 꺼낼 줄 알았는데. 설마 네가 차인 건 아니지? 아, 당연히 아니지. 아, 그런 찐따랑 내가 계속 만날 줄 알았어? 나 이제 결혼 생각할 나이야. 조그맣게 뭐 백반집이나 하고 있는 그런 집에 내가 시집 갈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 따로 만나는 사람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새로 좋은 사람 만나는 거면 다행이지. 그런데 아빠는 우리 딸이 언제부터 그런 거 다 계산해가면서 사람 만났는지는 모르겠네. 저의 반응에 아빠는 적잖이 당황하신 반응이었습니다. 제 눈에 좋은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도 표정에는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남자친구와 얼른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남자친구의 사촌형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였고 일전에 친한 지인이라면서 저에게 인사시켜준 사람은 변호사였습니다. 와, 정말 딴 세상이었어요. 제가 가지지 못한 엘리트 계급이라는 배경. 그것에 컴플렉스가 있던 저는 그 세상으로 편입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주년 데이트 때 남자친구의 입에서 결혼이란 단어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결국 먼저 꺼내지 않길래 나는 비혼, 비출산 이런 거랑은 확실히 신념이 다른 것 같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이왕 빨리 결혼해서 하루라도 더 부부가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싶어. 아이도 더 젊을 때 낳을수록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슬쩍 이런 말들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 한번 갖자고요. 제가 그게 뭐냐면서 갑자기 어려운 자리를 왜 갔냐고 결혼이라도 하자는 거냐면서 장난스럽게 물어봤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눈을 빛내면서 이러는 겁니다. 너도 알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 전폭적인 지원하에 살아왔잖아. 미국 나가 있는 우리 누나보다도 솔직히 내가 더 애정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 눈에 차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 우리 아버지가 살짝 예민하신데 사회에서 도태된 계층이라고 할까? 그런 부류라고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시거든. 그런데 내가 결혼 생각하고 있는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는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 반응이 좋길래 쇳불도 당김에 뺄 겸 양가 모이는 자리 어떠냐고 여쭤본 거지. 바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 어때? 아버님 시간 되실까? 아무래도 저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무조건 된다고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니까 머릿속이 멍해져 있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고 저는 일을 저질러버린 후였습니다. 이제와 수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란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빠가 뼈 빠지게 벌어오신 돈으로 부족함 없이 살았고 제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수중에 여유란 게 생긴 것이었는데요. 아빠가 사업가라고 거짓말을 해놓은 마당에 그런 집안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혼수 자금은 할머니께서 저랑 아빠에게 주신다고 한 땅 앞세우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본적이 경기도 광주인데 거기에 땅이 있었거든요.
허리 펴고 살만한 집들의 시집간 고모들보다는 지난 세월 부대끼며 같이 산 데다가 노가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느라 고생한 저희 아빠에게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에 욕심 안 난다고 하신 아빠는 그 땅을 제가 결혼하게 되면 저에게 주고 싶다는 뜻을 내뱉으셨죠. 나름 제 머릿속에는 상황과 계산들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차저차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망상을 펼치면서 드디어 아빠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나 그 집에 아빠가 사업가라고 말해놨어. 뭐? 사업가? 구구절절 말하기엔 너무나도 창피했던지라 저는 대강의 자초지종만을 아빠에게 설명드렸어요. 아빠는 벙쪄서 멍하게 있다가 돌연 피식 웃음을 지으셨죠. 아서라, 내가 무슨 사업가냐? 나는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라면 그것도 못 쓰는 사람이야.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이건 안 돼.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우리 아빠는 막노동하면서 저 키우셨어요. 이렇게 말할까? 우리 아빠는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해본 적은 평생 단 한 번도 없고 내내 흙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오만 더러운 환경에서 일해왔다. 이렇게 말해? 내가 그러면 되겠어?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아빠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쏘아댔습니다. 멋쩍게 웃던 아빠의 얼굴에서 그마저의 미소가 걷어지고 음울함이 자리하는 걸 보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고비만 넘기면 되잖아. 내가 아빠 보고 진짜로 사업가 되어달래? 그쪽은 교수님이라서 바쁘시대. 그리고 내년이 마침 안식년이래. 큰딸도 볼 겸 이제 미국에 들어가신대.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얼른 결혼해 치우면 딱이란 걸 아빠는 모르겠어? 제가 간절하게 설득해봤지만 아빠는 이게 될 일이 아니라며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초라해진 아빠의 모습에 가슴이 아릿해지기보단 아빠가 이런 상황에 저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저는 화가 나 눈물이 차올랐어요. 됐어. 알았어. 나 결혼 안 할게. 노처녀로 늙어 죽지 뭐. 아니면 나처럼 편부모 가정 집안 사람 만나면 되겠다. 수준 맞게. 그러면 되겠네. 되는 대로 말을 뱉다가 감정이 끝까지 차오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대로 침대 위에 엎어져서 머리가 깨질 만큼 아프게 울어젖혔어요. 어린애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그 상황에서 서러웠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울고 났는데 문득 목이 말라서 방을 나가보니 아빠가 그대로 부엌 식탁에 앉아 계셔서 제가 흠칫 놀랐습니다. 저는 눈치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러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미 나와버린 것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부엌으로 갔어요. 컵에 물을 따르는데 등 뒤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껏 잠긴 목소리였어요. 그만큼이나 깊은 고민에 잠겨 계셨을 테죠. 딸, 생각해 봤는데 아빠가 정장은 괜찮은 게 있는데 말이야. 넥타이가 죄다 너무 올드하다. 우리 딸이 젊은 감각으로 골라줘봐. 사업가 아빠, 폼나도록. 제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아빠가 힘 빠진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사업가 아빠로 그 자리에 나가겠다는 말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어요. 정말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러면서 죄송스럽고도 감사했죠. 대충 사업장 차려놓고 일은 실무진들이 따로 해서 밖으로만 다니느라 사업 잘 모른다고, 책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면 가장 그럴싸할 것 같다고 제가 아빠에게 잘 일러드렸습니다. 저의 말뜻을 이해하셨는지 마셨는지 아빠는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라서 전날 밤에 저는 긴장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마침내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 당일. 평소에 잠바떼기 차림과는 다르게 아빠는 정장을 빼입으신 후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그냥 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돼. 알았지? 아무렴. 내가 분위기 망칠까봐? 걱정 마. 아빠 이런 거 잘해. 도대체 뭘 잘한다는 건지 불안감을 가지고 자리하게 되었어요. 사진으로만 뵙고 얘기로만 들어왔던 남자친구의 부친을 저도 처음 마주하는 자리였죠. 서글서글하게 웃는 얼굴에 금속 태안경을 쓰셔서 부드러운 인상이었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고 저음이시더라고요. 저는 자꾸 경직되려고 하는 표정을 애써 관리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주제가 저를 향하기를 바라면서요. 대화가 이어질 때면 제가 얼른 끼어들어 말을 길게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빠를 향한 일말의 관심마저 차단하기란 불가능이었죠. 제가 과묵한 사람인 척 굴면서 말을 줄이면 된다고 했던 거랑은 달리 제 조언과 당부를 잊은 건지 아빠는 퍽 살갑게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러다가 무슨 말 실수라도 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그 사업에서 돈은 좀 만졌지만 늘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 막내 딸내미한테도 늘 강조하고 있죠. 저희 가훈이자 가풍입니다. 너스레를 떨며 허허 웃는 아빠에게서는 제가 본 뒤에 알던 헐렁이 중년 아저씨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티나게 아빠를 말릴 수도 없어서 저는 불안에 혼자 눈을 떨며 있었죠. 지금은 동업자한테 실상 다 넘긴 셈입니다. 저는 허울로서 종종 업장 들여다보고 있는 형국이고요.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서 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이런 말투를 구사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가. 들을수록 신기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유는 물론 기품마저 넘치는 것에 저는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남자친구의 부친께서 요즘 부동산이 화두인데 이것에 관심 많다면서 서두를 펼치시자 아빠가 어디 지역에 아파트 들어서는 것하며 각종 시공사 이야기, 부동산 투기 이야기, 그에 관련되어 정권 이야기까지 줄줄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화를 경청하는 척했지만 완전한 돌발 상황에 속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마냥 울렁거렸습니다. 허허, 그러니까요. 총 소요가 따라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지만 더 흔한 입장으로는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결국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요. 이게 정말 저희 아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맞는 것인지 저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다른 세계에 뚝 떨어진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았죠. 경제학 교수인 남자친구의 부친과 함께 유식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 정말 저희 아빠가 맞는 것인지. 저는 체할 때 증상처럼 몸이 싸하게 식고 배 부분이 차가워져서 슬쩍 젓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아래로 손을 주물주물 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아래 아빠의 왼손이 뻗어오더니 제 손을 슬쩍 잡아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빠를 눈짓했는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들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그러다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아빠는 상대편 몰래 저에게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라고요. 아빠가 괜찮다는 것인지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온 것인지 저는 그 순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빠의 얼굴을 보고 그 입 모양을 읽어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제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빠끼리 따로 만나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자고 남자친구 부친께서 즐겁게 말씀하시는 것에 저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 문제 때문에 결혼식 날짜는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날짜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모두가 웃고 있는데 저만 테이블 아래 감춘 손을 덜덜 떠면서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미칠 것 같은 불안이 저를 휘감았죠. 식사 결제는 남자친구가 나서서 하였어요. 저희는 일부러 차를 멀리 세워두었기 때문에 식당 입구에서 남자친구 쪽과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친께서 저에게 안색이 안 좋다고 체한 것 아니냐며 얼른 들어가 쉬라고 하시는데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도 못하고 꾸벅 인사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빠와 함께 멀리 세워둔 차로 향하면서 아빠, 나 때문에 준비한 거야? 공부라도 했어? 저의 입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내가 현장짬이 얼만데 나도 나름 그런 쪽에 빠삭하다면 빠삭하다 이거사. 베테랑 우습게 보지 마라.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저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 아빠는 저보다 앞서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딸, 아빠 잘했어? 아빠 최고였어. 딸, 행복하지? 행복한 거 맞지? 아빠가 저의 얼굴을 보며 행복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이요?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인가? 냉정하게 저의 양심을 걸고서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제가 미쳐서 열망한 것은 그의 배경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그들의 세상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자 아빠도 따라서 멈추시곤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셨어요. 저는 오래전 마주한 엄마의 얼굴을 떠올려냈습니다. 약간의 경멸과 짜증이 담겨있던 그 표정이 제가 본 엄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지만 저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제 고등학교 졸업식에 엄마가 와주지 않을까 내내 기다렸습니다. 추우니까 이만 가자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남몰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엄마 연락 온 거 없었어요? 정말요? 우리 엄마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말은 속으로만 삼켰죠. 저는 결혼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었어요.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단단한 가정을요. 아빠, 정말 미안한데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래?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 아빠 앞에서 그럴 수가 없어서 다급하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식당의 주차장 방향으로 내달렸어요. 저기 멀리 차에 올라타고 있는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제가 막 달려오는 모습에 놀라서 다들 멈칫했죠.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턱까지 차오른 숨을 내쉬며 제가 이실직고를 뱉었습니다. 저는 몸을 떨면서도 이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제대로 된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오늘 이대로 아빠를 팔아먹은 딸로 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빠 사업하신 적 없습니다. 소위
그 막노동이라고 하는 일 쭉 해오셨고요. 현재도 그쪽 현장 일 하십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서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서 경악에 가득 찬 얼굴들이 저를 향한 충격과 실망의 시선들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집안 수준으로 실망시켜드릴까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연기해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해, 오빠. 그동안 속여와서. 남자친구는 1년 넘게 봐온 제가 내내 알아왔던 사람과 다르단 것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당연한 얘기지만요. 부친께서는 거친 숨을 토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 없는 아가씨를 봤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결혼 얘기는 무효예요. 웬 당황스러워서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네. 모친께서도 씩씩거리더니 먼저 차에 올라타셨어요. 남자친구는 허탈한 눈빛으로 저를 가만히 쳐다보다가 자기 부모님을 따라서 차에 탔고 제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간신히 울음을 삼켜내면서 아빠에게 돌아갔어요. 아빠는 차에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아빠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내가 내 손으로 다 망쳤어. 아빠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다 망쳐버렸어. 미안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빠. 놀란 표정이 된 아빠는 이윽고 저를 천천히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괜찮아? 이런 순간마저도 오로지 저를 걱정하며 제 안위만 중요한 아빠. 제가 얼마나 그간 불효녀였던가를 깨우치며 그 품에 안겨서 저는 속 시원히 울었어요. 제 안의 컴플렉스가 이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길 바라면서요. 집에 가서 아빠랑 술 한잔 했습니다. 아빠랑 마주 앉아서 술을 하는 게 처음이라는 것에 저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온통 죄송한 것 투성이었어요. 아빠도 연신 눈물을 삼키셨는데 많은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역동의 밤이 저물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와도 저희 부녀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서로 그렇게 진솔한 속마음을 터놓는 자리가 그런 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네가 속인 거 주위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다신 너도 내 얘기 아무한테도 하고 다니지 마라. 우린 결혼 얘기 나온 적도 없는 거야. 그런 걸로 해. 서로 뒤끝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자. 저는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쓸쓸한 연말을 맞이했지만 저에게는 아빠가 있었어요. 그걸로 행복이었습니다. 너는 여제 결혼할 남자도 없니? 크리스마스에 집에만 있는다고 할머니께서 타박을 하셨는데 그 순간 아빠랑 눈이 마주쳐서 어색한 헛기침이 나왔네요. 아닌데? 할머니가 광주댁에 다녀오시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 얘는 참, 나 죽으면 알려주게? 할머니의 타박에 제가 피식 웃었는데 보니까 아빠도 킥킥 웃고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사연 채널을 할머니 덕분에 알게 됐는데 이거 보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앞으로 할머니, 아빠를 위해 효도하는 삶을 살 거예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니 저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아빠, 사랑합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합니다.